어떤 따끈따끈한 채용 소식이다 보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이제 자소서 가이드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문항부터 살펴볼게요. 네, 첫 번째 자소서 문항입니다.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선택하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는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지 포함해서 기재해 주십시오라는 800자 문항입니다. 작성 요령 부탁드릴게요. 일단은 그 회사 선택 기준을 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이게 사람마다 회사 선택을 정하는 기준은 다르거든요. 나는 연봉을 많이 주는 곳에 일하고 싶어. 뭐 나는 경쟁력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. 이렇게 사람마다 회사 선택 기준들이 다른데 사실 이 구직을 하는 분들은 그런 기준이 사실 마땅치는 않습니다. 그러니까 빅 네임, 타이틀이 훌륭하고 연봉을 많이 주고 아예 뭐 돈 때문에 뭐 이렇게 취업하는 거죠. 뭐 이렇게 너무 현실적이고 지엽적인 기준보다는 이번 기회에 오피셜하게 그 회사 선택 기준을 장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장만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. 여러분 삶이니까 제가 응원합니다. 근데 이 취업은 이 기업 입장에서는 월급을 주고 일할 로열티를 갖춘 지원자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회사가 묻는 질문에 맞게 자신의 생각이 필터링된 무언가의 내용물이 나와야 이게 좀 성립이 될 것 같거든요. 이를테면 내가 주어진 업무에서 좀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곳인가? 이 회사 그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. 현재 이 회사는 최고 수준의 정유사업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으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에서 현재 일하는 건 물론이고요. 앞으로 또 직무가 전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곳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라는 이 업무의 자율성도 회사 선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 어떻게 좀 마음에 드셨나요? 네. 이거 말고도 이걸 말하면 그대로 또 쓸 거 아닙니까? 예. 그럼 저 지금 거의 다 썼는데. 그러니까요. 다 똑같이 쓰면 이제 지금 거의 다 썼는데. 그러니까요. 큰일 나는 거거든요. 전통적으로 많이 그냥 우리끼리만 알면 안 될까요? 비밀로? 그러기에는 PD님의 입장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. 이게 녹화가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고 있거든요. 누군가는 봐야 되니까요. 예. 그 밖에도 뭐 내가 어떤 그렇겠네요. 면에서 그렇죠 기여를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전공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가 등등과 같이 다양한 회사 선택 기준을 명확하게 밝혀주는 게 중요할 뿐입니다. 여기서 뭐 그냥 단순히 경쟁력 있는 곳에서 일하고 싶었다. 그리고 경쟁력에 해당되는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간다고 이제 내가 여기에 지원한다. 이런 패턴은 뭐 틀린 건 아닌데 다른 지원자들과의 차별화를 생각한다면 좀 곤란하겠고요. 서류는 통과될지라도 면접 때 집중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. 대체 우리 회사의 어떤 경쟁력이 마음에 들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. 이런 좀 불편한 질문을 피하고 싶다면 1번 문항부터 견고하게 써주셔야겠죠. 그냥 저처럼 멋진 출입증을 걸고 싶었어요. 이렇게 답하면 안 되겠네요. 그건 이제 소제목에 들어가면 좋습니다. 간지 나잖아요. 이렇게. 간지라는 보다는 이제 매끄럽잖아요. 폼이 나잖아요. 폼 나잖아요. 뭐 그런 거를 소제목에 넣되 내용은 좀 다르게. 그렇게 정말 멋있는 기업에 내가 어떤 영향을,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았다. 실제 제출하실 것 같은 좀 불안감이 듭니다. 왜 불안? 방송에 집중해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자리 잡은 것 같으니까. 그래요. 열심히 해야죠. 유의할 점도 말해 볼까요?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. 왜냐하면 이 유의할 점이 중요한 게 대부분 생각하실 때 그냥 이 직무는 어떻다. 이런 정의를 내리기 바쁜 건데 정의를 내리는 식의 직무 기술서 같은 느낌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적어주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.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에서의 역할 수행, 그냥 단순히 회사 측에서 오픈되어 있는 정보 혹은 뭐 업계의 유사한 직무들, 타사의 동일한 직무의 현직자들의 인터뷰 등을 잘 보셔도 단순히 일을 한다는 게 조금 일반화되게 기술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. 따라서 그냥 단순한 업무를 소개한다 수준보다는 나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면서 작성을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. 나만 알고 싶은 비밀노트 톡톡이잖아요. 진짜 저만 알고 싶네요. 그래요. 감사합니다. 중간에 편이 들어가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. 귀중한 정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. 아직 문항이 더 남았습니다. 2번 문항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2번 문항은 일상생활 또는 업무 수행 중 기존에 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새롭게 시도하여 성취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을 기술해 주세요라는 600자 문항입니다. 이런 문항은 어떻게 적으면 좋을까요? 네, 앞으로 그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기존과 다르게 뭐 접근했다라든지 이런 문항이나 뭐 면접 때도 자주 나오거든요. 이런 걸 묻는 그 이면에는 결국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추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개선적인 사고, 창의적인 발상을 할 줄 아는지 그 일할 때의 모습을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헤아려 보기 위해 나온 질문입니다. 이런 문항을 자소서로 쓸 때는 기존에 하던 방식이 조금 올드스쿨하고 고리타분하고 늘 하던 대로 하고 심지어 거기에 빌런까지 등장해 주면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
이를 키웁니까? 뭐 이런 등장인물, 뭐 나이 고하, 남녀노소 막론하고 있다면 그런 인물까지 그렇다고 뭐 지어내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예. 그런 배경적인 설명 아래에서 새롭게 시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했던 그 무언가, 결국 단체 활동 속에서 개선적 사고를 발휘했던 쪽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야겠죠. 결국에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느껴서 새롭게 시도해서 목표했던 걸 이루었다라는 플로우로 작성이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그 밖에 이번 문항을 작성할 때 꼭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짚어주시죠. 아무래도 업무 수행이라는 단어가 자소서 문항에 나오기 때문에 네. 뭔가 내가 일을 했었어야만 될 것 같은 그런 좀 부담감들이 있을 겁니다. 예. 일을 안 했다고 하면 일상생활이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또 일상생활에서 또 여러분들끼리 뭐 여행 갔을 때 얘기를 꼭 하세요. 친구들과 어디 뭐 일본 여행을 갔는데 네. 나는 롯본기 힐즈를 가려고 했는데 친구들은 긴자나 시부야를 가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네. 뭐 여행지에 대한 뭐 대립 뭐 이런 좀 지엽적인 정보만으로는 일할 때 개선적 사고를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. 철저하게 과제를 수행했다거나 아니면 뭐 프로젝트 아니면 동아리 활동 때 했었던 그런 일들과 내용들 가운데 기존에 하던 대로 관습대로 가는 것에 대한 좀 새로운 접근 그런 쪽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어서 3번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. 3번 자소서 항목은 다른 지원자들과 차별화되는 자신만의 강점 키워드를 2가지 제시하고 이를 홍보해 주세요라는 600자 문항입니다. 그 자신만의 강점 키워드를 2가지를 제시하고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네. 이 문항은 좀 특이하고 특별하고 중요해 보이는 항목 같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이게 강점이라고 하니까 결국에는 직무 강점을 어필해 달라. 예. 일을 수행하는데 이 지원자가 즉 내가 적합하다는 걸 어필해 달라는 의미의 그런 문항입니다.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. 네. 제가 지금 취업 컨설턴트인데 예. 만약에 이 질문을 저에게 대입을 했을 때 강사 당신의 강점이 뭡니까?라고 하면 제가 뭐 소통, 강의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래야 될 걸 강점이라고 하면 좀 설득되기가 어렵겠죠. 조금은 넓은 범위의 이야기들로 내 강점을 표현하면 어렵다는 겁니다. 따라서 소통, 협업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그냥 넓은 의미로만 기술이 되면 좀 설득되기가 어렵고요. 뭐 설득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아니면 업무상의 유기적인 조율과 소통의 협업 이렇게 좀 말을 풀어서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시그니처를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셔서 접근하시는 게 좋고요.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도저히 할 얘기거리가 없다면 네. 일을 수행하는 측면 혹은 특정한 역할을 맡아서 무언가 활동을 하셨을 당시 그 일, 내 맡은 역할을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고 추진하고 해결했고 완료했는지 뭐 그런 쪽들을 한번 잘 챙겨보시면서 본인의 장점을 어필해 주시는 성과 위주의 기술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. 그럼 보통 이게 2가지 정도 강점을 제시하세요라는 문항은 그냥 제가 잘하는 거 장점을 직무 역량과 연관시켜서 쓰면 될 것 같은데 홍보하라고 하니까 약간 이건 다른 차원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. 홍보의 키워드를 맞출 필요는 없을까요? 키워드를 맞춘다는 건 결국 그 당시 에피소드 속 성과를 홍보를 해주면 좋거든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개인적인 유튜브 클립이나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면 예. 뭐 한 달 만에 구독자 1만 팔로워를 거둔 비결 뭐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네. 이 친구는 뭐지? 결국엔 본인의 어떤 기획력이라든지 업무 추진을 말하려고 했던 건데 제목부터 그렇게 접근을 한다면 예.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? 지금 제 멘트가?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성과를 나의 홍보 포인트로서 소제목이나 약간의 키워드로 작은 다운표 등을 통해 활용한다면 어떨까 싶습니다. 되게 혹하는 홍보 문구였습니다. 그래요? 한 달 만에 네. 10,000명 구독자를 만드는 방법. 네, 7만 원. 네. 10만 명이요? 네, 네. 구독하시겠습니까? 네. 저는 바로 이렇게 눈길이 갈 것 같은 그런 좋습니다. 제목인데요. 네, 네, 네. 감사합니다. 다행입니다. 이렇게 자기소개서 문항 가이드까지 만나봤는데요. 이어서 이어질 전형